다음 야당 이슈 하나 더 짚어보면요. 민주당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돈봉투 의혹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요. 이 탈당을 두고 스스로 자진 탈당한 거냐 아니면 지도부의 압박에 의한 사실상 출당이냐 말이 많습니다.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시즌2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당 지도부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전에 이미 출당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탈당의 기회를 준 거죠. 거기에 이제 의원총회 과정에서 제명 등의 징계가 내려지는 상황에 맞닥뜨려서 사실상 압박에 의한 탈당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현역 국회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도 봤잖아요. 검수완박법 처리 앞두고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 복당했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이렇게 복당하는 거를 여러 차례 그전에도 봤기 때문에 탈당했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졌다?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의원의 탈당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부담감은 좀 줄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나요? 전 하나도 줄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준 사람 두 사람 언급되는 정도로는 택도 없고요. 해당 관련자들은 전 엄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슨 뭐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 이번 일 총선 때까지 계속 지금 민주당을 괴롭히게 될 텐데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굉장히 딜레마고 곤혹스러운 게 정당에 있어서 어떤 상벌이라는 것은 일관된 어떤 공정성, 객관적인 기준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노웅래 의원 돈봉투 사건, 거기에도 돈봉투가 나옵니다. 뭐 돈 세는 소리가 바스락거리다. 그리고 게다가 이정근 씨가 연루돼 있어요. 근데 그 체포동의안 국회로 온 걸 갖다가 부결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당이 전체가 지금 방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물론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큰 사안이고 전당대회 돈봉투라는 정말 이 드문 그런 사안이 발생했는데 지금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모릅니다.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재명, 과거에 노웅래 이건 부결시켰는데 이건 어떡할 거냐. 아 이건 달라. 이건 전혀 종류가 다른 사건이야. 이거는 가결시킬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또 내로남불, 이중잣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진상조사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본인 문제를 포함해서 당내에 이러저러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애초부터 원칙 있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이 딜레마가 끝까지 민주당을 괴롭힐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송영길 대표하고 이제 2명에서 3명의 탈당이 됐는데 지금 박원석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이재명은요? 뭐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 받았죠. 소환됐죠. 기소됐죠. 재판받죠. 지금 피고인이자 피해자예요. 사건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야당 탄압 정적제어로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 조사 시작도 안 했습니다. 녹취록에 목소리 나온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탈당 지금 시킨 거, 강제로 출당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들이 묻죠. 이재명은요? 되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동문서답식 되묻기 화법. 요즘 이재명 대표가 계속 보이고 있는 행보거든요. 의원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이 화법 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전 필요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해서 당에게 도움이 될 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그렇고요. 당대표로서의 위험이 필요한데 좀 불필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정치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부적절한 대응이잖아요. 언론에서 질문을 하면 그와 관련된 답변을 하거나 정말 할 말이 없으면 노코멘트로 해야지 다른 거를 물귀신 작전 쓰듯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고 엉뚱한 사례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왜소해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 그러니까 여당의 그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을 텐데 야당 내부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질문에 저렇게 응대하는 건 온당치도 않고 우리 김영남 의원이 정치 품격 얘기했는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4.19 기념식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사기꾼들이 망치게 둬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격으로 할 얘기가 아니죠. 사실 이재명 대표 말 나온 김에 이재명 패싱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어요. 이걸 두고 윤 대통령의 의도는 이재명 패싱이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내부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패싱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 많은 국민들께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재판도 받고 있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양자 간에 무슨 딜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싱으로 비춰지더라도 패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는 것이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의심을 받을 사람입니까? 이건 정치지 않습니까? 사법적 이 판단을 가르는 영역이 아니고 아니, 정치를 할 건 해야죠. 수사는 수사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그럼 야당 대표를 안 만나서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 운영의 폭을 얼마나 좁히고 있습니까? 야당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럼 박홍근 원내대표 때는 왜 만나자고 안 했지? 이른바 친명이어서 만나자고 안 했나? 예. 근데 지금 박광원 의원은 비명이니까 비명과는 이 대화도 하고 거래도 하고 친명과는 일절 대화도 타협도 없다. 그건 정치를 너무 작게 하는 게 아닌가? 그냥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소양이 없는 거죠. 박홍근 원내대표를 한 번이라도 만나놨으면 1년 넘게 야당과 전혀 대화가 없는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들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손을 내미는 행위가 너무 어색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1월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말 충격받았던 건 야당과의 협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건 여당이랑 얘기를 하겠죠?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고 여당이랑 야당이랑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민망한 거죠. 저도 지금 그 여야 간에 이제 한 번도 만남이 없고 또 협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분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도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기회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다행히 저는 큰 마음을 열고 풀어줬습니다. 가르마를 타줘서 나 안 만나도 되니까 그러면 박광원 대표라도 만나기를 바란다 했을 때 그리고 대통령실은 당연히 만나겠다고 했는데 박광원 대표가 또다시 이 부분을 또 닫아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박광원 대표의 그 마지막 문을 열어버리지 못하고 닫아버린 이 자세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또 이 여야 협치가 불가능했다는 면에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박광원 원내대표의 저런 태도는 10분 이해가 갑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수원이잖아요. 제 옆에 이제 지역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에 지역 사무실에 전화가 엄청 왔대요. 근데 그중에 대부분은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 지지층, 뭐 온갖 항의, 뭐 욕설. 근데 그런 거는 뭐 익숙해 있는데 어떤 한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는 전화를 걸어갖고 받으니까 계속 울더래요. 계속 울면서 꼭 원내대표에 나왔어야 됩니까? 됐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계속 울어서 참 이 보좌진들이 난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건너뛰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기는 당내 상황상 어렵죠. 저는 더 권해라. 여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실한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도 뭐 지금 이제 어쨌든 만나서 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민생에 조금이라도 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 건너뛰고 만나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개인적인 그런 양해의 수준이 아니고 당이 모여서 전략적으로 결정해라, 당 지도부가. 그리고 여권에서는 더 권해라. 그래야 물꼬가 열린다고 봅니다.